2025년 3월 기아의 첫 준준형 전기 세단 EV4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EV4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이전에 업로드해드렸던 EV4 가격표 읽어보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고요. 어떤 옵션을 어떻게 선택해야 더 실용적일지 운전 스타일과 환경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조합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볼 테니까 EV4 옵션 추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속형입니다. 김 실장님,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본적인 안전과 편의 사양만 있는 차량을 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유형인데요. 주행 안전과 필수적인 편의 기능만 추가하는 유형입니다. 아무래도 가성비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낮은 트림인 에어트림으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고요. 추가 옵션 선택 없이 4,257만원으로 진행을 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미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과 같은 기본 안전 기능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속형에서는 기본 트림으로 가도 충분하긴 합니다. 만약에 내 차의 기본 기능을 한 단계 올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모니터링 104만원에 QHD 카메라로 선명한 화질과 기아 커넥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빌트인 캠 2 플러스 45만원을 추가해서 4,406만원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라이브 와이즈가 아니라 모니터링을 넣은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선택한 트림인 에어트림에 이미 주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당히 맛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에어트림에서는 주차와 관련된 옵션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옵션 딱 하나만 정하라고 한다면 주차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추천하는 겁니다. 빌트인 캠 2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제 블랙박스를 달고 거기에 맞는 보조 배터리를 달려고 하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빌트인 캠 45만원보다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롱레인지와 스탠다드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스탠다드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하루의 주행거리가 50km 미만이고 장거리 여행 빈도가 낮으며 집과 회사에서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하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 세컨카나 서브카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롱레인지로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은 장거리 주행이 많고 감가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을 더 잘 받고 싶다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과 여행을 갈 때 모두 활용해야 되는 메인카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롱레인지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짧은 거리, 가성비, 자주 충전이 가능하다면 스탠다드, 긴 주행거리와 충전 빈도를 최소화하고 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롱레인지로 가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판단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2번째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차량을 아이들이나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 기능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차량을 편하게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유형입니다. 가족 중심 유형 같은 경우는요, 동승자의 편안한 탑승 그리고 안전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등이 포함된 어스 트림으로 해서 4,741만원에 전자식 차일드 락과 안전하차 보조가 포함되어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 128만원, 그리고 여행이나 캠핑에서 사용하기 좋은 실내 V2L과 실외 V2L이 포함된 유틸리티 40만원을 추가해서 총 4,909만원에 진행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위 트림인 에어 트림보다 어스 트림을 추천하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동승자 편의를 위한 기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에어 트림에서 옵션으로 추가가 안 되는 기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후석 승객 알림 같은 등등등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족형이라면 무조건 어스 트림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3번째 유형은 운전자 유형입니다. 실장님, 저는 출퇴근 시간이 길거나 장거리 중이 많아서 운전할 때 편하고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유형인데요. 운전자형의 장거리 운행을 위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의 안전과 편의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스트림 4,741만원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고속도로 주행보조2,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의 장거리 운행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핵심 기능이 있는 드라이브와이즈 128만원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이 편리한 빌트인캠 2 플러스 45만원을 추가해서 4,914만원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4,914만원이면 제일 높은 GT라인보다 가격이 60만원 정도 더 높은데 왜 GT라인으로 추천을 하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을 건데요. GT라인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와이즈나 빌트인캠 2 플러스가 기본화되어 있지 않아서 요걸 마찬가지로 추가로 진행하게 된다면 5,03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추천한 어스트림 옵션 조합보다도 약 110만원가량이 높은데 사실 GT라인은 어스트림에서 외장과 내장 디자인이 변경된 트림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시다면 110만원 정도를 아껴서 어스트림으로 조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성공형인데요. 차량이 곧 나의 성공을 상징한다, 자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성공형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기능은 다 필요 없고 보기에 와, 차 대박이다 싶은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형은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형 트림은 역시 가장 높은 트림인 GT라인 4,857만원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옵션은 성공형에서 빠질 수 없는 감성템이죠. 네, 차 안에서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 와이드 선루프 64만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빵빵한 음질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만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64만원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형인데 전면 유리에다가 사지 블랙박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죠. 네, 빌트인캠 2 플러스 45만원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면서 계속 간섭해주는 아스라다 같은 거 혹시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네, 요것도 한번 달아줘야겠죠.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드라이브와이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128만원까지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도 보면서 연애하는 당신을 위해선 실내 V2L이 포함된 유틸리티 40만원도 추가해야겠죠. 그렇다면 총 5,198만원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거면 풀옵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냥 재미로 보자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각 유형별로 어떤 옵션들을 선택하면 좋을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직 어떤 옵션을 넣어야 할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김 실장이라면 어떻게 옵션을 선택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눠본 유형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기능은 어떤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좀 깁니다. 한 편도로만 한 40분, 50분 정도 달려요. 그러면 하루에 뭐 넉넉하게 한 2시간 정도 뛴다고 보면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들, 우리 리오리아 같이 한번 타면서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고 캠핑 같은 것도 좀 많이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옵션도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앞서 4가지 옵션 설명했던 것 중에 운전자형과 가족형을 조합해서 옵션을 만들면 되겠죠. 성공형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뽐내고 싶은 것들이 좀 몇 개 있긴 하지만 제 얼굴이 뽐나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하, 아느냐? 먼저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중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주행거리가 하루에 50km는 넘어가니까 롱레인지를 선택해서 충전 압박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있는 레이 전기차도 가끔 출퇴근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긴데 가능 주행거리가 짧아서 이게 압박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트림을 고민해봐야 되겠는데요. 에어로 해야 될까 어스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서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기아 칭찬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는데 에어에서도 하만 카돈 스피커만 빼면 모든 옵션을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와, 높은 트림으로 가야만 선택해야 되는 옵션들이 되게 많았잖아. 이번 가격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옵션들을 다 선택할 수 있겠다. 프리미엄 사운드만 빼고. 내가 볼 땐 아마 연식 변경되면 바뀌겠지. 따라서 에어에서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해도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을 따져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걸 종합해보면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만 포기하면 동승자 없이 혼자서만 주행을 많이 할 경우에는 굳이 어스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만 카돈 때문에 어스로 갑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족을 위해서 어스로 넘어가야 될 이유도 있죠. 트림은 어스로 정했고요. 나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한 드라이브와이즈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제 앞으로 캠핑을 많이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유틸리티를 포함해서 실외 V2L로 편안하게 야외에서 전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카돈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저는 절대 빌트인캠을 빼지 않습니다. 싸제보단 순정. 마지막으로 휠을 고민해보는데 휠을 한번 디자인 좀 볼게요.
네, 저는 GT 라인으로 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GT 롱레인지에 드라이브 와이즈, 유틸리티, 그 다음에 빌트인 캠 2 플러스, 하만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를 넣어서 5,576만 원. 아니, 휠이 너무 못생겼어. GT 라인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EV4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옵션 추천을 유형별로 나눠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옵션 선택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선택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제 추천은 그저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